따르면 안에 얼음이 있으니까 나도 하나 갖다 줘. 시작했지는 시간 좀 시작해. 커피 다 먹고 영 남은 김에 한 거지. 그치? 얼음만 절반 지금 없었어요. 좋냐? 야 옆에서 이렇게 말해서 거의 알미야. 못 들을 줄 알았는데 들었네. 라자면 시즌 3 43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낯선이고요. 입니다. 낯선입니다. 아, 왜 어색하니? 건방져 보이지? 좀 어색한데. 이렇게 좀 약간 그러네요. 근데 참 이번 주말 그리고 오늘 월요일 날 아침에 너무 엄청난 일들이 연속으로 있어서 그러네요. 참 진짜 무술년은 무술년인가 봐요. 이런 기록적인 폭염에 뭐 북극의 빙산도 지금 뭐 녹아서 그린란드의 해안가 주민이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저희 노회찬 의원님이 저희 회사에도 워낙 잘 놀러 오셨는데 박 선생님은 아예 방송도 막 우리 같이 해서 더 그러실 것 같아요. 참 뭐 할 말을 잊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사실 몇 시간 안 돼서 또 나스는 또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이 또 네. 노회찬 의원이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최고의 삶은 원수의 빈소에 조문하고 다음날 죽는 것인데 너무 참 의미 있는 분들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 같아서 내가 참 오래 살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오늘 또 광장에 최인은 최은은 발생하시고. 소설가들에서 진짜 오늘 뭐 많은 일이 일어나네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난 그냥 평범한 하루였는데. 오늘이 그러니까 일진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술년 기밀의 병진일이죠. 네. 김희병진. 참 힘쓴 날인데. 지금 무술년에 김희열은 어떤 의미인지 좀 살짝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술년의 기묘월이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무술은 그 양의 토의 기운이 가장 가득한 때고 네. 기미는 음의 토 기운이 가장 완벽할 때이니 정말 그 아래 위가 그리고 좌우가 앙카바기 극단적인 그렇지만 같은 토의 기세가 뒤덮는 기운이니 정말 센 기운이죠. 이게 저는 이런 기록적인 폭염도 이런 것은 무관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일어나는 사건들의 수련들도 굉장히 평소에는 한 1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제 한 번 다루기도 했습니다만 또 노회찬 의원의 사주도 화금이 이제 강력하게 대치하고 있는 그런 기운인데 지금 무술 기묘의 병진일이니까 사실은 이제 또 대운이 개묘 대운이라 무게아파 묘술아파되어서 거의 전체가 불바다를 이루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한 두 개의 오행이 서로 극하는 오행이 대치한 명식들이 있어요. 노회찬 의원이 그렇고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사주도 그러하고 이렇게 그 강력한 서로 대립하는 그 오행이 팽팽하게 이제 한 원국 안에서 대립할 때는 굉장히 이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진 사주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대운이나 세운에서 어느 한쪽으로 확 균형이 무너질 때 그때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때다라고 이제 명리에 고전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아마 바로 지금 그런 때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는 날이라는 일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강원 의원님 책에도 그 의원님 사주가 소개돼 있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이제 떠들러 봤더니 이제
사주가 굉장히 이제 어쨌든 좀 치우쳐져 계신데 그 강원 선생님 책에서는 이제 수목을 이제 용신으로 이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계묘대운의 이제 무술년이라는 연도 자체가 그 자기 이분 좋은 기운들을 다 이게 흡수해가는 이제 진짜 절묘하게 무게합화가 되고 그다음에 묘술합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 화국으로 이제 가니까 보통 이제 미월 그러면 이번 달이 기미월이잖아요. 기미월에 미월에는 초복, 중복, 말복이 있거든요. 근데 복이라는 의미는 제가 전에도 언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금들이 녹아나는 그래서 이제 바짝 금들이 몸을 엎드려서 아직 자기 때를 이제 엎드려서 기다리는 날들이 이제 복날인데 딱 노회찬 의원님 사주가 좀 그런 어떤 굉장히 이제 좀 힘든 시기. 아마 뭐 이건 뭐 지나고 나면 한 8월 달 정도가 되면 그래도 좀 괜찮아지실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을 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못 견디셨나 보네요. 좀 안타깝습니다. 진짜 한국에서 진보 정치인 설 자리가 진짜 좁은 것 같아요. 이 무게와 이 압박과 이걸 다 견뎌내기가 참 너무 좁아서. 그렇죠. 그래도 저는 좀 평소에 아는 의원이라면 그냥 좀 조금 뭐 의원을 그만두면 어떻습니까? 좀 넉살 좋게 할 수 있는데 참 그게 안 되나 봅니다. 진짜 그 상황이 안 되면 모르겠는데 그 무게가 너무 무거운가 봐요. 거의 그분의 삶은 거의 그냥 진보 자체를 상징하는 정치인이었으니까 그 무게가. 어쨌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할 말은 많지만 여기서 이 정도로 하죠. 네. 저희는 또 저희의 일을 해야죠. 아이고. 네, 어쨌건 굉장히 무더운 여름입니다. 이럴 때는 좀 쉬어야 되는데 저희 열심히 네. 하고 있네요. 네. 네. 뭐 오늘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축일주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야 벌써 우리 23번째다. 23번째. 근데 저한테는 아직 23번째인가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내가 이렇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지리하게 이래지는 이렇게 길게 한 적이 잘 없거든. 네. 저도 그런데요, 선생님. 근데 뭐 하다 보니 계속 가고 있네요. 네. 뭐 먼저 인터넷에 떠도는 정축에 대한 소문들을 또 주가마님께서 소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많이 주워 오셨나요? 네. 이번에는 일주 검색하다 보니까 너무 겹치는 게 많아서 그냥 좀 겹친다 싶은 거는 뺐더니 빼고. 빼니까 또 별로 안 남더라고요. 너무 겹치는 게 많아서 뭐 이렇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스십니다. 요번에는 나중에 유명인을 들으면은 그냥 정축일주의 느낌을 알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정축일주 특징 마음이 넓고 지혜롭다. 동그라미인가요? 뭐 별 동의하고 싶지 않아. 근데 일단 이거부터 여쭙고 X. 가죠. 강원 선생님 정축일주 여성분과 사귀어 보셨습니까? 나도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사심 방송 아니에요. 사심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심으로 하면 안 되고. 네, 개인적 판단으로 하면. 그러니까 안 사귀어본 사람 안 사귀어본 일주를 물어보는 게 차라리 빠르. 명리를 좀 거국적으로 하십시오.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마음이 넓은 건 아니에요 정치일주가. 그래요? 근데 지혜로운 건 사실인데 네. 마음이 넓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이제 밝혀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인기가 많다. 이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인기를 탐하죠. 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자기만이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부각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좀 자기만이 부각됐으면 좋겠죠. 내만. 나만. 네. 어쩐지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항상 조사하면서 느끼는 건데 되게 모순되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뭐 일단 끌고 오긴 다 끌고 왔습니다. 세 번째 질투심과 자존심이 강하다. 이것도 약간 좀 어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일주는 질투심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냐면 독점욕이 강한 거죠. 독점욕. 근데 질투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행동이잖아요. 네.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시기하는 것을 질투한다라고 하진 않잖아. 네. 정축은 드러내지는 않아요. 속에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구나. 속에는
막 나 혼자만 이렇게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걸 내놓고 상설적으로 일상적으로 잘 드러내지는 안 않습니다. 내놓는데 어떻게 아시죠? 그게 명리학의 힘이죠. 깨뜨려버리니. 왜냐하면 이 축토라는 것이 네. 축토라는 게 안에 이제 네. 개수 정평관과 신금 편재. 편재가 사실 그러니까 식신 편재 평관 평관. 이 이렇게 쭉 이렇게 그 드러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랄까 허영심이랄까 어떤 공명심 이런 건 아주 깨끗하게 식재관 재생관된 네. 네. 형태인데 결국은 정진 식신이 평관을 또 제설하고 있으므로 네. 겉으로 표출되지는 않는 형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빵점 빨리 해. 충격 먹었어. 하나도 못 맞았어 아직. 네 번째,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다. 이것도 사실은 재물 집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정축의 재물에 대한 집착은 좀 독특해요. 대부분 재물에 집착해 볼 때 없는데요. 재물집착 가지면 그러니까 그런데 평소에 별로 없다가 한번 가지면 제가 저런 사람이었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집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불 붙는 스타일이구나. 그러니까 자기 것이 딱 됐을 때 저게 이제 제 고거든요. 그러니까 재고니까. 자기 창고에 있는 거를 누가 건들면 남의 거를 탐하진 않는데 네, 그런 갖게 되면 갖게 되면 내 거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이 악력이라고 할까요? 붙잡는 힘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면 그게 인기든 재물이든 이렇게 자기가 딱 가진 것은 가져서.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뭔가 독점 재벌 총수 느낌인데. 다섯 번째, 감정 기복이 심하다. 요것도 약간 좀 어폐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축은 안의 내면과 바깥에 드러내는 것이 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균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데는 속으로는 불굴 끓고 있고 겉으로는 막 뭔가 불안정해 보이는데 안으로는 의외로 평온하고 포커페이스인가? 약간 그런 좀 안과 밖이 서로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다르게 반응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연들을 읽으면서 이게 공통된 특징을 못 찾았어요. 너무 다 다르고 좀 원래 그 진술충미가 어쨌든 그 밑에 잡기가 있기 때문에 좀 밑에 진술충미를 깔아놓고 있는 분들이 좀 다양성들이 있죠. 같은 일주라고 하더라도 주변 외부의 상황에 따라서 그게 이제 평관으로 작용이 되느냐 아니면 뭐 편재로 작용이 되느냐 진짜 식신으로 가느냐 뭐 이게 굉장히 좀 진술충미는 좀 차이가 있고요. 자, 여섯 번째 도전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도전은 계속하네요. 네, 도전은.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그냥 접한 정보들이 엉망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믿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막 갖다 그러니까 믿지 정보를. 말라는 걸 저희가 알려드리는 거죠. 그렇죠. 여섯 번째, 일복이 많다. 이것도 참 별로 호황된. 그러니까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인터넷에서. 왜냐하면 이 정축이라는 걸 이제 흔히 물상적으로 한낮의 소다.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이제 한낮의 소를 뭐 이래야 되는 옛날에 그런 식으로 설명이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한낮의 소가 일하는 소는 거의 없어. 뭐 요즘에 너무 더워서 소들도 이 대학 뺏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런 게 있는데요. 근데 이 정축 일주들은 뭘 하나 이렇게 꽂히면 좀 약간 게으른 편이 많고, 근데 하나 꽂히고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일은 아니어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집중을 해서 그 일을 수행해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정축은 굉장히 막 저는 일을 만들어서 하는구나. 뭐 이런 이런. 일복이 있어 보일 수는 있다. 네. 근데 에어컨은 왜 저럴까요? 근데 좀 제대로 된 가전 제품이 있는 데서 좀 녹음하고 싶다. 저희가 2년 반째 계속 이 상황이고요. 이제 좀 조용하네요.
지난 재작년에는 막 이렇게 정말 더웠을 때 밑에 2층에 에어컨 한번 고장 나가지고 아유 예. 참 예. 막 천장 떨어져 나가고 예. 막 거기는 또 햇빛도 들어오거든요. 예. 죽을 뻔했죠. 지금 이게 이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에어컨에 물을 빼기 위해서 알았어요. 펌프를 바로 붙여놓은 거는 이해가 돼. 네. 근데 여기는 스튜디오면 저 펌프는 스튜디오 바깥에다 달아놓는 거면 그렇죠. 안 되는 건가? 왜 그런 사소한 이런 디테일들이 약한 거지. 다 처음에 그런 소리를 했어요. 네. 근데 저 되게 신기한 게 여기 녹음실이잖아요. 그리고 뭔가 내장이 그래도 방음이 되는 것 같은 내장을 발라놓긴 했어요. 네. 근데 밖에 차가 지나가고 오토가 그러니까 저 밖에 도로가 저 밖에 있는데 저기 지나가는 소리가 여기서 들린다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아 이제 그건 정확히 말하면 방음이 아니고 차음이라고 하는데 아 예. 아 안에 소리가 밖으로 안 나는 게. 차음을 제대로 하려면 소리가 스며드는 걸 막으려면 평당 약 2천만 원 정도의 차음 시술을 해야 되는데요. 뭐 그런 돈까지는 벙커에 없는 것으로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펌프는 밖으로 할 수 있었다. 펌프는 밖으로 이거는 돈이 드는 게 아니고 머리만 쓰면 되는 일인데. 아, 뭐. 펌프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겠는데 저희 녹음실 에어컨입니다. 뭐 어쨌건 빵점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요. 네. 예, 장점으로 넘어가나요? 자신감이 없어지는데 잘못 주워 오셨네요 오늘 좀. 예, 예. 아니 뭐 항상 같은 데서 한 이렇게 뭐 어디 뭐 이렇게 네. 명리학 어디 네. 뭐 철학관 이렇게 해서 한 5-6 군데를 조합해서 항상 똑같이 가져오는데 참 성적이 다르다는 게 재밌네요. 그러게요. 네. 장점부터 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감각적이고 매력적이다. 네. 동그라미인가요? 예, 이거는 좀인데요. 굉장히 좀인데요? 굉장히 그 감각 있고 이렇게 미인이라는 얘기보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남녀 모두. 그러니까 뭔가 남한테 어필할 수 있는 자기만의 어떤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또 혹은 그것을 좀 부각시키고 네. 혹은 이제 연출하는 데 능한 능력이 있죠. 제가 장점을 찾는 데는 좀 뛰어난 것 같아요. 됐어 그냥. 하나 맞아서 하나. 두 번째 따뜻한 사람이다. 예, 굉장히 따뜻합니다. 정축은 네. 그래서 사실 정축의 여자들이 사실은 남자들한테 어찌 보면 인기가 많은데 그건 단순히 외관의 문제가 아니고 네. 굉장히 좀 나중에 알고 보면 안 그럴 수 있는데 죽는 수가 있는데 확실히 사겨 보신 것으로. 이 따뜻한 어떤 그 감정이 이렇게 왜 따뜻하고 다정한 어떤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다정하구나. 자기보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뭔가 자기가 나이가 많아도 남동생 같은 느낌이 있고 누나를 챙겨주는 남동생의 모드가 있고 여자 같으면 자기가 어린데도 자기 남친을 챙겨주는 누나 같은 모드가 있어요. 그런 것이 정축의 아주 큰 장점입니다. 또 이제 이게 전기가 식신의 묘기 때문에 네. 그런 이 일지의 묘고를 이렇게 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위에 이제 식신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신의 특수 관계인들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최우선적으로 놓는다는 얘기거든요. 자신감이 생겼고요. 저는. 네. 세 번째 언변이 뛰어나다. 요것은 네. 이제 또 정축에 대한 좀 오해가 되겠습니다. 확실했는데. 실제로 자신의 감정을 말로 전달하는 데는 좀 취약한. 이게 아무래도 정화다 보니 좀 취약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정화가 왜 취약할까요? 이제 병화는 없는 것도 그럴듯하게 말할 수 있는데 예. 요만큼 가지고 있는 호감도 이만큼 뻥튀기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정화는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의 반 이상을 이 말로 전달하는 데는 좀 떨어지죠.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언변이 뛰어나다 그러면 볼 수는 없습니다. 세모. 볼 수 없던데 왜 세모야 X지. 아 사람 사는 일이 뭐 그랬나 사람 사는 일이 그렇게 딱 잘라서 갈 수 있나? 뭐 아니면 도로 못 한다고? 개 정도로 하지. 큰 거 아니면 대충 넘어가. 그래. 네 번째 아이디어가 많고 두뇌가 영민하다. 뭐 전혀 정축과는 상관없는 얘기. 아 그래요? 전혀 상관없어. 네. 뭐 이렇게 뭐 일말의 여지 이런 거 없습니까? 네. 개평이라도.
새로운 호기심은 굉장히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그 특별히 어떤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뭔가 이 구체적으로 현실화될 어떤 생각 혹은 상상의 결과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것이 현실화되는 데는 그렇게 큰 그 기동력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힘든다. 기획력 쪽은 아니군요. 네. 두뇌가 영민하다. 그럼 뭐 다 두뇌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네. 그건 뭐 좀 뭐 그냥 특별한 특징이 될 수는 없다고 특징이 봅니다. 됐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람에 대한 호불호가 강하다. 요 말은 좀 바꿔야 돼요. 어폐가 있네요. 어폐가 있는데 이거 뭐 이 말은 어떻게 바꿔주냐면 대다수의 사람들한테는 관대하지만 예. 한번 아니라고 속으로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웃돼요. 마음속으로 그냥 내미는 스타일이군요. 이제는 아웃. 이게 웬만한 컴에서는 번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불호, 이 사람이 호불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딱 알아채기가 어렵죠. 호불호가 강한 사람으로 보이진 않네요. 두 번째, 이거 첫 번째로 연결돼서 가져왔는데 타인과 충돌하기 쉬운 성향이 있다. 이것도 아닌데 사실 충돌하는 경우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뭐요? 자기가 주목받을 수 있는 길을 방해하는 놈이 나타났을 때 걸림돌이 되면 그때는 칼을 뽑죠. 그러니까 늘 하는 말이지만 화는 병화가 내지만 상을 얻는 것은 정화다. 되게 재밌는 늘 말이에요. 말씀하시죠. 네. 네. 걸리면 죽는다. 세 번째, 성격이 급하고 끈기가 부족하다. 예, 이게 정치율주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맞췄다. 네, 약간의 감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흔히 기가 얇다 그러나요. 기가 좀 얇은 경향이 있고 또 그걸 홀딱 믿어요. 또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마찬가지 아까 게으름에 대한 얘기도 좀 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자기가 완벽하게 꽂힌 일이 아니면 대다수의 통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는 좀 끈기가 부족한 편이다. 네 번째, 자기 주장이 강하다. 저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 그래요? 터무니도 없나요? 터무니. 오랜만에 한국 쪽에서 제일 성적 안 좋은 것 같아. 그러게요. 마지막, 예민하다. 예, 예민하죠. 가장 예민한 감수성을 갖고 있는 일주 아마 베스트 5 안에 들 것 같아요. 반타작도 못했네. 그리고 그 다음에 외모를 가져왔는데 이것도 너 왜 나 이거 다 있는지 모르겠어. 미인이 많은 일주래요. 아까 말했잖아요. 미인이 아니고요.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 매력이 있는데 개성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근데 자기의 저 뛰어난 부분을 강조하고 부각시킬 줄 아는 자기의 약점을 은폐할 줄 아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연예인이 이제 누구냐면 이효리가 정축일주인데 사실 이효리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뭐 외모가 굉장히 완벽한 연예인으로 우리는 대부분 선사를 하지만 실제로는 요즘 현대 젊은이들 기준을 본다면 좀 굉장히 약점이 많은 몸이거든요. 근데 자신의 강점은 굉장히 잘 돋보이게 만들고 약점은 잘 은폐시킨단 말이지. 그것도 능력이죠. 타고나네. 그런 게 타고난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도 몰라서 유명인들을 쫙 보니까 알 것 같기도 한 느낌이 들어서 유명인으로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효리, 유재석, 김우빈, 배성재 아나운서, 이종석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제가 잘 모르는데 방탄소년단 지민 이분 남자인 거죠? 그 소년단이니까. 겠죠. 그렇겠죠. 아유 우리 북한 방송으로 오인다. 북한에 들어 방탄소년단은 알아. 글로벌 인기 스타인데. 근데 여기 눈에 띄는 게 그 유재석 씨랑 이효리 씨는 좀 이렇게 잘 방송에서만 그런지 몰라도 뭐 어쨌건 잘 맞잖아요. 아주 막 뭐라 그러지? 좀 투닥투닥 이렇게 좀 잘 지내는 딱 언우이 사이거든요. 같죠, 언우이. 네. 그럼 정축끼리의 궁합이랄까? 이런 것들이 괜찮은가 봐요. 굉장히 좋죠. 그렇군요. 별들이 이제 물이 지어서 뜨는 걸 좋아하니까 정화일주들은 정화일주를 그렇게 싫어하진 않아요. 그렇구나. 저 와이프가 정화일주잖아요. 저도 정화일주. 툭탁툭탁 하는 것 같은데
의외로 의기투합이 좀 잘 되는 면들이 있어요. 정말끼리도. 잘 만나신. 저도 뭐 감목을목이라서 그냥 붙어서 다 하는. 그리고 이제 한번 붙어서 가. 외국인으로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정축일주가 뭐냐면 에디슨.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에디슨이 그랬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에디슨 그냥 발명가로만 기억하는데 그렇게 욕심쟁이였대. 자기의 특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절대 이렇게 막 우기고 막 이제 우리 코슬라 형님을 완전 자기보다 더 똑똑하다고 밟아버리고. 밟아버려. 그 자기만 주목받아야 되는데 자기 옆에 근데 자꾸 더 좋아. 좋은데 막 어떻게든 막 누르고 자기가 이렇게 막. 근데 그걸 실제 성공을 했어. 실제 이제 에디슨이 이제 축음기를 발명한 걸로 돼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이미 1년 전에 프랑스의 과학자가 발명가가 훨씬 더 진보된 그 기술을 발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이미 에디슨이 발명한 거는 실린더식 녹음이고 지금은 쓰지 않죠. 그때 이미 프랑스에서는 디스크식 녹음을 지금 우리 이제 LP, CD와 같은 디스크식 녹음 방식을 발명했는데 우리는 모두 에디슨이 축음기를 발명한 걸로 되잖아요. 이런 걸 낳고 치는 게 너무 탁월한 거지. 자기 것을 먼저 그냥 뭐랄까 일반화 시켜버리고 정식화 시켜버리는 거. 그리고 이제 또 그 반대편에는 또 평생을 통해 박애를 베푼 슈바이처 박사. 슈바이처 박사는 알다시피 철학 박사였고 의사이기 전에 그리고 뛰어난 오르간 주자였으며 경건한 그 신자 기독교의 그 신자였죠. 이분이 정축입니다. 정축월주의 정축일주. 이렇게 정축했던 그런 고요한 내면성을 가장 잘 보여준. 올바르게 보여주죠. 그리고 또 재밌는 또 정축의 또 한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력 인사가 프랭크 시나트라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도 보면 40, 50년대 절정의 인기를 누리다 이제 젊은 세대들이 로큰롤을 들고 논단 말이야. 그럼 이제 자기는 해먹을 만 해먹었으면 그러니까 이제 서산에 지는 별인데 그렇게 로큰롤을 비난하고 다니고 그래요? 시나트라 그랬어요? 저건 싸가지 없는 저기 뭐야 애새끼들의 아주 쓰레기 음악이다. 좀 가오상 같아. 그 내가 그본 그 외국의 그 다큐멘터리 제일 웃긴 게 뭐냐 바로 이제 시나트라가 80세 생일이 된 거예요. 할매다 그래도 미국은 또 그런 걸 잘하잖아. 이렇게 서로 평소는 쉽고 막 그래도 뭔가 누굴 셀리브레이션 해줘야 될 때는 완전 또 모여서 막 또 멋지게 빨아주잖아. 그래서 이제 이 무대 앞에는 이제 늙은 이제 프랭크 시나트라 이제 부부가 이렇게 딱 그 테이블 앞에 앉아 있는데. 진짜 기라성 같은 가수들이 나와서 이제 이 트리뷰트의 그 곡을 한 번씩 부르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닌 말로 예를 들어서 뭐랄까 셀린 디옹이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밥 딜런이 나온 거예요. 어쩌면 가장 멀리 있는 근데 밥 딜런은 와서 인사도 안 해. 나와 바로 앞에 있는데 뭐 축하 뭐 지나가는 말로 뭐 생신을 축하해요 이런 말도 안 하고. 인상 정말 그런 상태에서 노래만 한 곡 부르고더라. 왜 나왔냐. 근데 그래도 그 자리에 나온다는 게 어때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브루스 스프링스틴도 나왔다는 거야. 근데 얘는 이제 더 어리니까. 사실 브루스 스프링스틴 노동자 계급의 영웅인 브루스 스프링스틴이란 프랭크 시나트라랑 뭐 접점이 하나도 없잖아.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노래 부르기 전에 같은 유저지의 선배님, 진짜 얘들도 지형끌어 돼가지고 같은 유저지 출신이다 이거야. 그래서 뭐 어릴 때 뭐 이렇게 어떻게 자랐고 당신의 노래를 같은 동네에서 듣고 자랐다. 우리 동네에서 뭐 70km 떨어진 곳에서 같은 회사의 우유를 먹고. 프랭크 시나트라가 정축일주. 슈바이처가 될 수도 있고 내한하던데 시나트라가 될 수도 있고. 예, 임신일주 밥 딜런이 이제 또 한 번 했었고요. 한 4-5년 전에 또 노벨상 받은 이후로 이제 또 아마 올해인가 반기에 지금
또 뭐 일본에 오나 보죠 뭐. 아니, 이번에 온 김에 예매가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왜 남은져서 저번에 왔을 때 많이 매진됐는데 완전 우리를 배신했거든. 왜요? 아니 우리 밥 딜런 앨범이 50장 가까이 되는데 솔직히 70년대 중반 이후거는 우리는 진짜 모른단 말이야. 다 연불이라고. 이 사람 옛날 노래 우리가 아는 그 유수한 히트곡 있잖아요. 그 명곡들을 한 곡도 안 부르고 최근 노래 뭐 누가 알지도 못하는 노래 뭐 그것도 발음이 옹알옹알 뭐 연불하듯이 해가지고 뭔 노래 그 뭐 비트가 있어 뭐가 있어 뭐 그게 완전 그건 난리 났어 저번 공연 때. 서비스가 없었는데. 근데 얘는 본래 그래요. 절대 편을 배려한 공연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정도의 뭐 한 40-50년 뛴 사람이면 현역일에서 뭐 자기 신곡을 중심으로 발표하고 싶죠. 하면서도 또 배려를 해주잖아. 그리고 왜 저 사람들이 이 비싼 돈을 왜 내고 들어왔는지 아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블로잉 인 더 윈드도 부르고 뭐 미국에서는 전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만 유명한 원모 커버 오브 커피도 한번 불러주고 이런 팬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다 따라 부르지 그러면 그걸 따라 부르려고 가는 그 몇십만 원을 내고 가는 건데. 그때 외국 가수들 한국 오면 미치잖아요. 좋아서. 근데 한국도 안 불러. 그렇죠, 앵콜도 안 해. 씨발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장사해서는 진짜 장사가 안 되는데 안 되죠. 어쨌건 서비스의 하나잖아요. 아니 그 그래서 선생님 그렇구나.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렇게 투명하다는 에미넴이 한국에 와서 랩을 하는데 그 어려운 랩을 한국 사람들이 다 따라 부르니까 미쳐가지고 막 미쳐가지고 막 한국 사랑한다고 전 세계 어느 공연에서도 한 적 없는 하트를 에미넴이 했어요. 진짜 안 어울리지 않아? 진짜 안 어울리네. 막 맨날 욕하고 막 욕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걔가. 손가락을 다른 데 썼어. 그 전에 저도 그거 봤는데 일본 갔다가 와가지고 더 감동. 그렇죠. 일본에 다녀서 이렇게 박수를 기치고 있는데 한국 애들 그런 랩 다 따라해. 아쉽네요. 밥 딜런 오는데. 그건 뭐 에릭 클랩턴도 기절한 얘기고. 그래서 에릭 클랩턴은 정말 막 자기의 최강의 팬들은 한국에 있다. 심지어 그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노래를 다 따라 부르고. 메탈리카가 그 저기 뭐죠? 기타 애드립 하는데 그걸 허밍으로 따라하잖아. 그 진짜 감동일 것 같아요. 아우 아무리 이제 그런 애들이라도 그 정도로 추임새를 놔주면 푹 가죠. 그러니까 한번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에 뭐 JYJ나 뭐 슈퍼주니어나 방탄소년단이나 뭐 이런 애들이 남미 가서 공연하는데 전혀 우리말에 안녕하세요 정도밖에 모를 것 같은 그런 남미 애들이 한국어로 그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 부른다는 거 아니야 공연 전에. 그러면은 진짜 솔직히 너 그 방탄소년단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아는 노래 있어? 없잖아. 없어요. 일도 몰라요. 한 소절도 몰라요. 하긴 에릭 클랩턴 따라 볼 수 있어요. 나야나 이거는 걔네 건가? 아닌가? 몰라.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나야나? 먹는 거. 그 다른 애들인가? 다른 애들인 것 같은데. 요즘 JYJ는 뭐예요? 요즘 그 저기 있잖아요. 그 동방신기에서 떨어져 나온 세 명. 그때 막 그 저. 근데 좀 이해가 가는 게 요즘 블랙핑크가 나더라 블랙핑크. 아이 마마무죠 선생님. 블랙핑크가 뭐예요? 블랙핑크 새로 나온 아이. 그가 뭐예요? 새로운 걸그룹인데. 그래요? 나 블랙팬서는 좋아하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그분들도 약간 걸크러쉬 이런 거. 걸크러쉬 2억 뷰를 넘었어요. 오 그래요? 블랙핑크. 저희 좌파 명력 방송인데 지금 다시 명리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뭐 거의 점수를 매길 수 없는 정도의 정축 일주에 대한 소문을 들어봤습니다. 회사 보고서로 치면 이거 아니에요? 집어 던지셨습니다 지금. 나 이런 것도 진짜 밥이 넘어가. 생각도 진짜로 높여서 던질 줄이야. 참 확실히 명리학은 인생에 이렇게 고저가 있고 흐름이 있다는 거를 말해주네요. 너무 어지러워.
아이고 머리야. 사람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네, 근데 뭐 어차피 저희가 이런 걸 하는 게 그러니까 쉽게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도 인터넷에서 정축일주를 검색해 보시면 다 대략 이런 나올 거란 말이죠. 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어폐도 있고 네. 이런 오해도 있고 누누이 이제 말씀드리지만 일간 자체를 가지고 성격이라든지 그쵸. 이런 특징을 해석하는 건 굉장히 위험성이 좀 많이 따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앞에 거는 안 적어놨는데 보통 아까 보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정축은 뭐 소고 막 이렇게 해서 뭐 부지런하고 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네. 근데 보면 다 네. 그럴 듯하단 말이에요. 맞죠. 그게 틀린 게 많다는 사실. 근데 그래서 저희가 원래 시즌 1, 2에서는 일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네. 좀 이제 안 했었어요. 사주를 다 봐야 된다. 네. 8글자 의미가 다 네. 있다. 근데 이제 워낙 이게 이런 것들로 먼저 접하시기도 하고 예, 해서 일단 카테고리 이렇게 나눠놓고 그런 오해들을 좀 풀어보자고 하는 거니까 예, 잘 들어주시고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 사연으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예고해드렸듯이 불타는 개복치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1981년 4월 29일 오시생 여성분이시고요. 네. 신유년, 임진월, 정축일, 병오시입니다. 네. 예, 32살 병신대운 들어오면서 마음은 좀 편해졌는데 네. 건강이 안 좋아져서 네. 혹시 사주상에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시고요. 뭔가 개수라는 글자가 들어왔을 때 좀 쓰러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 명식을 보시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게 신유, 임진, 정축, 병호 다 저희가 다뤘던 글자들이에요, 사실. 네. 근데 기억이 잘 안 날 뿐인데 그 저희가 다뤘던 네, 일주- 글자들로 네, 네. 예,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특징부터 좀 사사삭 한번 훑어볼까요? 원곡에 이제 목은 좀 부족하신 편이고, 네. 근데 이제 식신상관 생재가 잘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순환이라고 할까요? 네. 물론 맨 이제 목이 있었으면 더 이제 전체적인 순환은 좋았을 텐데, 네네. 그래도 이 정도면 이제 어떤 일을 추진하고 어쨌든 매듭을 짓거나 마무리를 짓는 구조로서는 근데 문제는 이제 너무 저런 유형의 사주를 보면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기세가 좀 강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 좀 있는 유형의 사주입니다. 재능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네. 그런 것들 도대체 어디 적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 저걸로 밥 먹고 다녔지. 아니 면전하셨는데. 원래 식상이라는 게 손발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네네. 내 손발을 움직였을 때 결과는 재거든요. 네. 그리고 그 재물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인 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순환적인 어떤 구조가 원만하게 좀 이루어져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근데 또한 동시에 이제 월일지가 이제 식상혼잡이고 네. 네. 또 정병 갈등까지 네, 있고 예, 병정 이렇게 해서 갈등이 참 좀 내면적인 어떤 그 갈등, 그다음에 또 실제 행동에 있어서도 어떤 뭔가 예상과는 달리 자신의 예상과는 자꾸 어긋나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한 어떤 고난도 좀 심심치 않게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이 밑에 신설 부분에 네. 굉장히 뭐가 많이 적혀 있어요. 공무낌 배포하게. 오, 그러게요. 뭐 엄청 많이 붙어 있네 살이. 네. 그 지금 천간의 충이나 합도 많고 네. 여기 밑에 신설 부분에도 뭐가 많이 적혀 있는데 이게 저기 자파명리학 어플이 네. 사실 많은 신살들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많이 안 뜨는데 네. 그 중에서도 좀 많은 것들을 네. 가지고 있는 네, 게 아닌가. 엄청 많네요. 네. 보통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건 그럼 요 정도 해석을 하고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발랄하고 긍정적이고 사고치고 수습 잘하고 생각은 짧고 행동력이 어마어마한 스타일입니다. 결정하면 움직이고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네. 복수의 화신 타입으로 상사복이 없었는데 괴롭힘을 많이 당했으나 들이받고 버텼습니다. 네. 예쁘게 해줘야 돼. 안 예뻐해줘서 이렇게 들이받으시는. 꾸미는 것, 비싼 것, 예쁜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단점은 초미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쉽다 라고 본인이 가로에 적어놨네요. 네. 주변에서 말하는 성격은 센 언니, 쇼핑 중독, 일 잘함, 들이받음, 최근에 추가된 현명한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의 인생 흐름.
어릴 때 울산에서 태어나 병술 아빠와 정유 엄마 그리고 계유 남동생과 함께 신나게 싸우면서 자랐습니다. 왜 이 조합을 네. 보고 흐뭇하게 웃으시죠? 아니 이제 병술이라 그러니까 좀 웃겨가지고. 나도 웃고 싶다. 병술 아빠와는 이제 좀 맞지 네. 않는 네. 건가요? 네. 음과 양의 어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네. 어머니 자신의 교육 컴플렉스로 인해 헬리콥터 마마의 자식으로 충실히 공부하며 살다가 중학교 때 만화가가 되고 싶다고 했었지만 좋은 고등학교를 가면 미술을 시켜준다고 조건을 거셔서 턱걸이로 비평준화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사실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으나 수학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공부에 대한 스스로의 한계를 느꼈고 결국 미술로 전향, 열정적으로 미술 공부를 했습니다. 고3 입시에서 5개의 대학에 몽땅 떨어지고 재수를 홍대 앞에서 시작했고 부모님의 기둥뿌리를 3개, 4개 뽑았습니다. 고모의 비아냥에 도끼를 품은 저는 빡센 재수 생활을 보내고 다행히 원하는 대학의 섬유미술 패션 디자인과를 진학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놀았던 대학 시절 때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막는 모토를 가지고 연애도 많이 하고 이불킥할 만한 삽질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라는 도시의 컬처 쇼크를 느꼈습니다. 빈부격차의 차이와 친구들의 사는 동네에 따른 파벌 형성 등 현실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였습니다. 다 가진 친구들에 대한 시기 질투도 컸지만 좋은 친구들이었기에 속으로만 부러워했었던 듯 합니다. 졸업 후 교수님의 소개로 미국 LA에서 3개월간 인턴십 생활을 했고 계약 종료 후에 뉴욕으로 날아가 어학연수를 하였습니다. 주변에서 외국에서 살면 잘 살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걱정을 안 했는데 막상 부모 돈 쓰고 놀고 있다는 죄책감과 함께 향수병이 심해져 못 견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0개월가량 지금 생각하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지만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축은 제가 볼 때 그렇게 외국 생활에 네. 잘 정주하는 어떤 스타일은 아닌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는 뭘 해도 잘할 것 같은데 이게 외국 생활 그렇게 맞는 건 아닌 것 같다. 26세 돌아간 현실은 인생 최악의 시기로 취직이 쉽지 않았습니다. 합격과 불합격, 입사와 퇴사를 경험한 후 몇 달 동안 면접 학원을 다니며 다시 입사를 준비했고 헤드헌터의 도움으로 에벌레랜드 디자이너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에벌레랜드라고 다 아시겠죠? 거기 맞는 거죠? 네. 에벌레랜드. 귀엽다 뭔가. 30살을 맞이하게 된 저는 대기업 타이틀도 땄겠다. 40이 되었을 때 학부모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고 또 미친 듯이 스스로를 채찍질, 전문가의 도움과 주변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결혼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애프터는 없었고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쯤 예쁘게 웃는 현재 남편을 스윙댄스 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1년을 만나보니 꼬인 데가 없고 과시하지 않고 믿을만하고 또 저를 엄마처럼 꼼꼼하게 돌봐줄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술이 왼수인지 아이가 생겼고 어여쁜 개사일주 딸을 낳아 알콩달콩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면서 허덕허덕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스토리. 네,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 시기별로 쭉 적어주셨거든요. 네. 잔병치레는 하였지만 건강한 편이었고 기운이 넘쳐 약속도 하루에 기본 3탕씩 뛰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 을미 대운 개미 세운이 들어올 때 반지하로 자취집을 옮긴 후 신우신염이 발병하였습니다. 그 후 살이 찌면서 세상의 모든 다이어트를 했고 취직 때는 절실히 굶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반지하로 판단, 집 선정 시 햇빛에 대한 집착을 얻습니다. 2012년 병신대운이 들어오면서 결혼 후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갑상선암을 발견하였습니다. 2013년 임신 말에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서 있었는데 뒤에서 박았고 1년 동안 차 앞자리에 못 앉는 공포증이 지속되었습니다. 아이 출산 일주일 전 혈압이 오르면서 임신성 고혈압이 발병, 출산할 때는 자궁이 찢어졌습니다. 아이는 무사했으나 심각한 출혈로 난산하였고 그 후 3개월간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2014년 11월 갑상선암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늦게 수술을 해서인지 원래는 반절제였으나 전절제, 임파선 전이가 되었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면역선 질환이 발생합니다. 2015년 회사에 복귀하면서 육아와 회사 일을 동시 진행합니다. 경미한 후미추돌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아이는 멀쩡했지만 저는 골골거렸습니다.
계속 감기가 한두 달 지속되고 또 장염과 기관지염이 발병하였습니다. 365일 중 330일 정도 아팠습니다. 2016년 3월에 허리 디스크가 발병, 일주일간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다가 3달 동안 회사 다니면서 한의원 치료로 회복했습니다. 아이가 1시간 동안 울면서 안아달라고 떼를 심하게 부려서 아이를 안아주지도 못하는 못난 엄마와 계속 병원을 들락거리면서 뒤치다거리에 힘겨워하는 남편에게 죄책감도 가지고 정신적으로도 우울했습니다. 7월에는 유방암이 의심되었으나 다행히 섬유선종으로 확진하여 제거 수술을 하였습니다. 2017년 계속적으로 감기와 부비동염 발생으로 골골거리며 멘탈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5월쯤 대상포진 발병, 고통 플러스 멘탈 대폭주로 스스로 상담 치료 받으러 다녔습니다. 11월 사중추돌 교통사고 당해 2주 입원하였고 한 달 동안 통원 치료 받았습니다. 허리와 목 디스크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2018년 필라테스를 시작했습니다. 근력이 붙기도 하고 또 돈이 많이 드는 운동이다 보니 어떠한 운동보다 잘 유지하고 있고 5월에는 대상포진이 재발했습니다. 네, 오, 아픈 얘기만 들으면 너무 네, 지금 앞에 사연과는 다르게 네. 이 3년 넘어가고 2012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계속 교통사고와 어떤 병들이 네. 계속 있었는데요. 네. 질문을 5가지 정도 남겨주셨는데 쭉 한번 읽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저는 사주상 왜 아픈 걸까요? 언제까지 아플까요? 어떻게 해야 아프지 않을까요? 대운에 신금이 지장간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을목을 공격하는 걸까요?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은 의지로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끝도 없이 발병하니 점점 의지가 사라집니다. 도와주세요. 두 번째, 몸은 상하는데 돈이 들어오는 사주도 있나요? 암보험금으로 회사 주식 상장할 때 넣어서 그것이 불어나 주식을 팔고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많이 올랐습니다. 틈틈이 교통사고가 나도 상대편 과실이 100%입니다. 제 몸이 안 상하고 돈 안 받는 것이 100번 1000번 나은데 계속 몸이 상하면 계속 돈이 들어오니 씁쓸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교통사고가 이사를 하자마자 났습니다. 집 앞에는 개울이 흐르고 앞에는 큰 10차선 도로가 다니는데요. 앞으로 아이 키우기에는 완벽한 위치나 저한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햇빛에 집착하여 남동향의 중간층에 앞은 트여 있습니다. 내년에 역마인데 이사를 가는 게 좋을까요? 그렇다면 어디에 가는 것이 좋을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저는 일하는 것이 좋고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지속하기에는 40세가 되면 현직은 힘들지 않을까 싶어 고민입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옷 만드는 일밖에 없고 이걸로 개인 사업을 차리기에는 지금 시대가 옷으로는 돈을 벌기 힘든 시대죠. 인터넷으로 블로그 마켓을 해볼까 하지만 게으른 저로서는 지속하기에는 힘들 것 같고 진상 손님도 만나야 되고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친구 따라 부동산을 따라다니면서 투자해볼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어떤 것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돈을 쓰면서 행복을 느끼는데 앞으로 더 많이 쓰기 위해 더 벌어야 되는데 어떤 걸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자기 자신을 되게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조그만 가닥이라도 주시면 곱씹으며 받아드리겠습니다. 이분 특징이 갑자기 솔직해서 당황을 시키는 그런 사연이었어요. 그러게요. 다섯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족이 안 맞는 일주를 가지고 있는 느낌이에요. 저는 아이가 예쁘지만 버겁고 딸아이는 저를 더 좋아하고 남편은 아이를 사랑하지만 아이는 불편해하는 느낌입니다. 저의 가족, 특히 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희 딸은 말로 이길 자가 없고 유치원에서는 여왕벌이라는 별명으로 들었습니다. 귀엽고 눈치 빠르고 춤과 노래 좋아하고 요령 좋고 손해보지 않는 타입입니다. 참고로 남편은 말이 없고 무뚝뚝한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입니다. 게임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검소하고 저에게 항상 삥 뜯기는 착한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손해보는 일이 드뭅니다. 제 요구는 최대한 해주려고 하는데 답답하고 아플 때 도피하는 모습을 보여서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올해 남편의 대운에 진술충이 들어와서 그런가 하는 고민도 됩니다. 이 종축일주 아내분한테는 이러시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항상 똑같은 신뢰를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긴 한데 지금 남겨주신 게 남편분이 임술년, 이민월, 네. 무진일, 네. 경신시시고 따님분 명식이 이게 디자인상으로는 굉장히 색깔이 예, 아름답게 배치가 돼 있는데요. 네. 개사년, 신유월, 네. 개사일, 경신시입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글자로 들어도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굉장히 특출한 형식입니다. 아, 정말 똑똑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쉬운 것부터 대답을 좀 먼저 해볼게요. 네네. 따님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세요. 아니 그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서 이게 2번 질문이었는데 제가 5번으로 갖다 놨는데 이것부터 신경 꺼라. 따님은 뭐 아주 정말 끄떡없고 대운의 흐름도 거의 완벽하게 가깝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용신 그 사화 정제가 일지연지에 딱 네. 박혀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얼핏 보면은 이제 과도한 인성으로 고립돼 있는 것 같으나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이 강력한 힘이 있어요. 오히려 이럴 때는 부모 특히 엄마의 너무 과도한 개입이나 치맛바람이 아이의 길을 좀 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 아이가 원하고 흘러가는 그런 기운의 방향대로 네. 부모도 그냥 쓱 타주기만 하면 네. 맞짱 쳐주면서 이런 아이 키우기 제일 쉬워요. 지가 알아서 지기를 먼저 가버리니까 부모는 따라가면서 뭐 필요한 거 조금씩 찔러주고 뭐 사주고 뭐 학원비 대신 내주고 그러면 됩니다. 그 파도만 좀 같이 아니, 타주면서. 따님이 사주를 보면 이제 정인 편인이 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성의 과도한 개입은 이 사주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길을 가면 거기서 약간은 이제 이렇게 방향만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헬리콥터만 뭐 이런 개념은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태우고 그냥 막 계속 태우고 다니는 오게 거예요? 예, 계속 정말 미국에서 이제 엄마가 애 주위를 헬리콥터처럼 네, 다시 네,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다 네, 통제하는 네. 거지. 심지어는 뭐 저 회사 들어갈 때도 막 개입하고 군대 가서도 개입하고 뭐 막 상사한테 갈고 막 상사한테 전화 걸고 아이고 우리 좀 잘못하게. 아 부끄러워. 요즘 그렇던데. 예. 아니 요즘 대기업에 네. 신입 사원에 엄마가 전화를 한대 네. 부장한테. 그렇죠. 몇 년 전부터 약간 좀 진짜 그런 사람이 뭐 우리의 잘 있더라고요. 부탁합니다. 아니 뭐 우리가 지금 오늘 아파서 네. 병원에 갔다 가느라고 좀 늦을 것 같은데 부장님 좀 양해해 주세요. 그랬네. 도저히 상상이 안 그러나 돼요. 왜 이렇게 부끄럽지? 네, 어쨌건 그래서 5번은 굉장히 가장 쉬운 질문이라는 것이 예, 밝혀졌고요. 예, 네. 신경을 끄시랍니다. 네. 신경 꺼라. 그럼 예. 다음 몇 번으로 가나요, 선생님? 너 진짜 왜? 딴 데 보고 와. 아, 나 이게 습관 됐나 봐. 사람이 말할 때만 안 하면 돼. 그다음에 이 3번으로 가고 싶은데요. 네. 지금 이제 너무 갑자기 아주 참 그 명랑하게 네. 평간의 명랑함으로 잘 그 유년 때부터 막 형제간에 물고 뜯고 싸우면서 네. 참 즐겁게 잘 컸는데 너무 젊은 나이에 좀 건강에 대한 지금 고통이 너무 심하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게다가 교통사고까지. 네. 근데 바로 이제 그 얘기인데요. 네. 이분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이제 제가 볼 때 용신은 병화이고 희신이 제 목이 되는데, 근데 목의 희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단 말이죠. 근데 이 목이 본인도 이미 좀 잘 아시겠지만 이 진중을목이 너무 정말 위에 임수가 위에서 천간이 이제 천복지제라고 하는데 천간에서 정말 임수가 지원하고 있는 게 진짜 불행 중 다행인 것이지 그거 말고는 너무너무 외롭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부 다 지금 일어나는 일에 거의 대부분의 질환은 전부 목과 관련된 질환입니다. 교통사고, 뭐 갑상선, 뭐 또 이런 기타 이제 나중에 더 많은 그런 알레르기성 질환, 염증 네, 같은 이런 거. 그 지금 그 사실 이제
10대와 20대 초반 초중반까지는 이제 모기 기운들이 잘 흘러줬는데 사실 31세 병신대원부터 정확히 말하면 20대 후반 미토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모기 기운이 끊겼거든요. 네. 네, 약해진 거죠. 이제 완전히 이럴 때 이제 그래서- 취약한 부분에 이제 완전히 확 덮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임진 계사년 네. 이제 이 귀신이 확 그 몰려 들어올 때 이 사화도 사실은 이제 이 그 사신 합수가 되니까 이때 인연에 집중적으로 네. 지금 막 붕괴 내지는 개밀 상태라고 할 정도로 재앙이 완전히 이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이제 이 목의 기운으로 네. 전체 균을 잡는 건데 네. 얼핏 이제 좀 이제 그동안 자판명령을 보신 분이면 일제 축토와 월제 진토가 식성이 강하게 작용하니 목을 용신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여기 허점이 있습니다. 이 진토와 축토는 전부 유금으로 다 빨려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유합금, 유축합금이 돼가지고 사실은 이 재성의 기운이, 이 금의 기운이 너무 너무 왕성해요. 굉장히 강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금만 세운에서 금만 들어오는 순간 이 을목은 뭐 완전히 그냥 절단이 나는 겁니다. 아, 개수가 아니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금의 기운이 이제 이 왕성해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상 이게 이론적으로는 희신에 해당하는 것 같으나 구신에 해당하는 것 같으나 구신에 해당하는 이 금의 기운을 어떻게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비겁과 특히 희신인 목을 직접적으로 공격당하는 목의 이제 대응 능력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사시는 동네도 이렇게 제가 옛날에 살아본 적이 있는 동네고 거기는 이제 이 목의 기운이나 화의 기운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욱더 좀 더 이렇게 좀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뭐 아무래도 이사 얘기가 나오셨는데 이사를 좀 적극적으로. 내년에 하시는 게 예. 내년이 이제 기해년인데 네. 이사를 좀 적극적으로 좀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네. 내년 하반기가 되기 전에. 네. 예. 근데 경기도 쪽이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직장생활을 보니까 남편의 직장이 있는 자리에 또 본인은 저를 보는데 제가 제일 거래드리고 싶은 건 경기도 광주를 좀 거래드리고 싶어요. 그 기억이 맞는 건가요? 네, 광주가? 그쪽이 이제 목의 기운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이지기 때문에 광주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서울 쪽이라면 뭐 제가 늘 강조하는 이제 이 신림 봉천 지역 그리고 동탄도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동탄 신도시. 요즘 이제 뜨고 있는 동탄 신도시 지역. 다 같이 목 기운이. 예. 근데 이제 정말 좀 좀 이렇게 말리고 싶은 곳은 이제 금 기운이 강한 곳. 예를 들어서 수원이라든지 성남시라든지 이런 쪽은 좀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토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인이라든지 분당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 아픈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1번인데 이렇게 저도 아파봐서 많이 하는데 이렇게 정말 끊임없이 새로운 것으로 고통을 받으면 사람이 정말 아무리 만상 너무너무 막 그 좋은 일이 막 100개가 일어난다 해도 견디기 어렵거든요. 이럴 때는 지선 선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막아야 될까요? 저는 아픈 분들이 오면 며칠 전에도 뇌종양으로 지금 한 5년째 투병하시는 분이 이제 오셨었는데 제가 첫 얘기를 그분이 이제 먼저 그렇게 말을 꺼내셔가지고 드린 얘기가 좀 죄송하다. 사주에서 어떻게 참 조언을 드릴 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아픈 분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 사주적으로 나타나는 이분의 이제 사주의 징후가 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목은 그 다른 오행들하고는 좀 다르게
건강을 관장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목이 이제 이 사주 내에서 굉장히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항상 목이 부재하다 그러면 많이 아파요. 대부분 보면. 아니면 그리고 그 목이 좀 사주 내에 생기가 좀 없으면 이렇게 좀 특별하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뭐 죽지는 잘 않고 아프기는 또 항상 이것저것 많이 아프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괴롭다. 뭐 두 가지. 네, 괴로워요. 목이 없거나 네. 목이 좀 부재하거나 아니면 목은 있는데 그게 좀 생기가 없거나 그런 운을 만나거나 하면 가슴도 그렇잖아. 예. 널뭐 이번에는 풍 판정까지 깜짝 놀랐어. 뭐 풍이야 벌써. 예. 근데 이제 아니 그런 거 말씀하세요. 왠지 막 이거 저희 시어머니 아시면 큰일 나요. 소방 맞아요. 맞으려면 막 빨리 맞는 게 낫지 뭐.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목의 기운이 이분이 32세 딱 이러면서 네. 이제 단절이 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온 거죠. 32세부터 이제 목이 이제 사멸하는 시기에 해당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신금대운과 예, 신금대운, 유금대운으로 예. 이제 들어가서 지금 참 정말 힘들 때. 거기에다가 이제 특히나 원래 이제 겁제 성향을 가지고서 자기 힘을 응원 받는 사람들은 원래 자기 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자기가 무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그게 원래 자기 힘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운이 안 좋아지거나 이러면 맥이 빡 빠지는데 특히 이렇게 병신대운, 정류대운 이건 이제 화기들이 힘을 받는 운세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상황이 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제가 드린다기보다는 제가 권유하는 방법은 어떻게든 목을 강화하는 것들인데 아까 강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역들을 좀 찾아가는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아파트들 좀 찾아가도 약간 숲세권 있잖아요. 네. 숲세권이라 그러면 너무 막 아파트만 밀집된 게 아니라 뭐 옆에 좀 숲을 끼고 있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숲세권 지역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앞에 물이 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무 채광은 채광인데 숲이 같이 어울려서 거는 좋지 않아요. 목들이 잘 자라는데 서울에서는 아마 강동구 지역이 요즘에 좀 핫하기도 하고 거기가 이제 그 숲이 잘 형성돼 있는 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신림붕천 뭐 이런 지역들도 마찬가지고. 집에도 나무를 좀 키우면 좋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용하네요. 얼마 전에 자화자찬해. 얼마 전에 제가 수박을 키웠거든요. 아 맞아요. 오. 근데 집에서요? 예, 아니 우리 딸이 아파트에서도 수박이 자라나? 그러니까 딸이 이제 수박을 먹다가 씨를 다 골라내면서 이거 씨 심으면 자라냐고 물어봐서 그래 한번 심어보자 그랬는데 6개를 심었는데 6개가 싹이 다 튼 거예요. 어머. 근데 지금 막 신기해, 이만큼 진짜. 자랐거든요. 수박이요? 네, 근데 오. 제가 그걸 하면서 어떤 느낌을 좀 받았냐면 막 제가 생기가 돋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 싹이 팍 터오르면서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뭐 먹는 그렇죠. 먹는 수박에서 뱉어낸 시. 뱉어낸 씨인데 그 생기가 팍 터오르는 걸 딱 보고 계속 그 과정을 지켜보는데 제가 막 이게 힘이 솟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왜 예전에 막 어르신들 집에 가면은 집에 그렇게 식물을 많이 키우잖아요. 네. 아, 저 도대체 집 지저분하게 저거 왜 키우는가 했는데. 그럼 뭐 벌레 끌고. 네. 그 집에 막 예전에 손님이 와서 뭐 조그만한 뭐 이렇게 식물 같은 걸 놔두는데 그게 커가는 걸 보니까 네. 참 기분이 희한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느낀 거는 그거예요. 집에 화분이 좀 있어요. 근데 기존에 원래 있던 화분한테는 그런 감정을 못 느꼈거든요. 근데 씨가 나서 새싹. 딱 터지는 걸 보니까는 감정이 전혀 다른 그렇죠. 거예요. 화분이라는 거는 이미 네. 다 좀 자란 걸 이제 네. 선물 받거나 네. 사오기 네. 때문에 네. 아예 무에서 유가 되는 기운은 없는 거죠. 그 생명 막. 아,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분은 꼭 그런 경험 그런 쪽으로 옮기고 그런 경험을 하는 게 특히 따님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이 남편과 따님 전부가 목이 용신이에요. 네.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네. 따님이나 네. 남편을 위해서도 네. 굉장히 좋고 네. 이런 어떤 진짜 이 그런 그 식물의 생명이 이렇게 네. 자라는 그 기운을 네. 가지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기존의 거는 절대 그런 감정을 못 느끼는데 씨가 터서 올라오는 거를 눈으로 지켜봤을 때는 직접 심어서. 네, 그게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느낌이. 그래서 그거를 꼭 한번 해보셨으면 그러니까 식물을 좀 키워보시고 그 다음에 목이 주관하는 바가 원래
간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 그 불타는 개복치님은 태생적으로 원래 되게 겁이 많았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목은 원래 이제 용감함, 담대함, 그래서 용기를 의미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자기의 인성을 가지고 용기를 삼은 게 아니라 비겁으로 용기를 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용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 사고가 나서 남들보다 더 심하게 두려움 같은 것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포감, 두려움, 그다음에 뭐 징크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목을 키우는 방식은 아까도 그 집에 식물을 좀 키워보는 것과 새로운 공부를 좀 해보시는 거. 지금 뭐 옷 만드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시는데. 돈을 벌거나 아니면 이런 목적인 거고 네. 그렇게 벌지 않는 것들 중에서 뭐 새로운 학습, 예, 새로운 어떤 자격증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하면은 건강에 일정 부분 저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어쨌건 인성을 키우는 거죠. 네. 계속.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나는 돈을 벌어서 써야 되는데 이 생각 말고 그냥 좀 약간 지적 허영에 빠져보거나 아니면 공부해서 인성을 좀 다듬어가는 그 방법들을 좀. 근데 쓰시면 이렇게 아프면 공부도 잘 안 되죠. 진짜. 예. 그렇죠. 아니면 건강에 대한 제가 공부를 때 해서- 아플 때는 정말 보통 아플 때는 음악을 듣고 책을 읽으며 이렇게 그렇게 네. 갔죠. 네. 택도 아닌 소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진짜 정말 온갖 책을 펼치면 네. 세 줄을 넘기기 어려워요. 집중이 진짜 안 돼요. 온갖 마귀가 끼어드는 것 같아요. 몸이 아프면. 정도껏 아파야지. 저도 100번 이해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걸 하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이 개복치님한테는 제가 이걸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네, 네, 그거는 일어나서 꼭 기본 옵션으로. 네, 네. 기본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냥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동틀 무렵에 꼭 이렇게 명상적 네, 요가를 네. 매일 하시라고. 네. 인성과 목의 기운 다 있는 시간에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이 척추를 일단 바르게 세워 바르게 세우고 강화시켜야 지금 뭐 여러 구멍 난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네. 지금 그걸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고 네. 일단 척추를 네. 사실 제가 볼 때 그 갑작스러운 암이나 다른 나머지 수많은 후유증들은 제가 볼 때 가장 근원적 원인은 척추에 있다고 봅니다. 척추가 잘못되면 오는 병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척추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단 몸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정신적인 요인까지 그러니까 보면 이제 이 천간의 네 글자들이 너무 이제 막 쟁충, 합 이런 것들로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면의 어떤 평화롭지 못함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단순히 몸을 아픈 것을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과 동시에 좀 이 정신의 이제 뭐랄까 번잡한 욕망들도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아마 지금 제일 중요하게 시급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까 2016년에 여기 허리 디스크 발병해서 3달 동안 누워있는데 옆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거 들으니까 저도 잠깐 한 애가 약간 아기 침대 놓다 허리 아파서 한 이틀 그런 적이 있거든요. 와 이건 진짜 지옥일 것 같은. 사람이 못 움직이는데. 그때도 병신년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급제가 들어오면 어찌 보면 신금이 들어오면 일단 몸은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돈이 몸이 아파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병신이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신금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뭐 금균이 세지니까 목은 공격 당하겠죠. 목은 공격하니까 용신이 공격하니까 몸은 아픈데 또 병화 급제 자기의 용신이 들어왔으니까 이 급제가 들어와서 또 동시에 편제와 균형을 이룹니다. 급제와 편제가 이렇게 강력한 균형을 이룰 때는 또 큰 재물이 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뭐 재성 혼잡이라든가 편제가 아니라 정제했다면 큰 재물과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편제를 사실은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되니까 큰 돈은 또 돼요. 근데 몸은 또 아파. 이제
이것이 이제 이 병신 대운의 특징인데 이제 이것이 정류 대운으로 가게 되면 그것보다는 조금 덜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큰 문제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아 이게 얼핏 봐서는 저기 목화가 용이시니까 네. 이렇게 병신 정유 갈 때 네. 괜찮지 않겠나 네. 하는데 그게 네. 아니군요. 그게 이제 위아래가 다 중요하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병오나 아니면 병인이나 이런 식으로 왔으면 굉장히 대운이 좋은 네. 상태인데 근데 이 병신으로 금이 왔다는 문제네요. 건 사실은 이게 조금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게 아구가 좀 안 맞는 듯한 느낌을 억지로 끌고 간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 병신 대운 안에서 또 병신 세운과 세운과 뭐 정유 예, 세운을 그런 또 거 있잖아요. 겪어야 했고 네. 특히 신금은 금의 위상도 강화시키지만 네. 위에 임수랑 화합을 해서 신자진도 삼합을 예. 은근히 암시하기 때문에 네. 아주 기구신이 어마어마하게 준동할 수 있는 뭐 거의 파란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쨌건 올해 들어 필라테스를 네.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네. 뭐 오전 시간에 필라테스를 좀 하신다거나 네, 좀 일찍. 네, 이것도 어쨌건 예, 뭐 저 저녁에는 절대 하지 마시길. 아. 퇴근하고 난데 뭐 가뜩이나 피곤하고 네.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달픈데 운동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으로 저녁에 운동하시면 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좋을 더 게 좋을 게 없다. 네. 근데 올해 5월까지도 이제 대상포진까지 재발을 했는데 이것도 면역력도 엄청 떨어져 엄청 있다는 떨어졌죠. 거잖아요. 네. 근데 뭐 먹는 것도 네. 좀 신경 쓰시고 참기름 권합니다. 참기름. 참기름이요? 제가 한참 몸이 안 좋을 때 저도 목 기운이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한 숟가락씩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를. 근데 그게 진짜 참 잘 안 돼요. 네. 그게 진짜 별거 아닌데 나도 하는데 네가 왜 안 돼? 그냥 뭔가 비벼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덜 아픈 거지 아직. 아니더라고. 아직 덜 아픈 거지. 지난번에 그 뭐 이렇게 들기름 가지고 응. 이렇게 이 각을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하다가 저 죽을 뻔했어요. 왜? 비유상해가지고 아 맞다 여기서 저는 안 되더라고요. 강원 선생님의 비리를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근데 강원 선생님은- 아니 이렇게 물어봤어. 네. 창규가 강프로님에게 선생님 칫솔 못 쓰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 양치 나 양치 안 해. 이렇게 안 써.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니 강원 선생님이 이렇게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고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저는 뭘 하나 뭐 샴푸든 칫솔이든 뭘 하나 사면 그냥 10년 동안 그것만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강원 선생님 못 쓸까 물어봤는데 이게 아예 그 고민의 단계가 존재의 유무 단계로 가버리니까 그래서 강원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 칫솔질이 치아의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공인된 사실이에요.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치과에서는 칫솔질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보증가 통상적으로 하는 칫솔질은 치아에 손상을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습관적으로 그 양치질을 하는 거고 치아의 건강보다는 그걸 안 하면 찝찝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워낙 이제 오랫동안 버릇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칫솔질을 하는 것이지 저는 칫솔질이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원 선생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침에 일어나면 들기름을 그걸로 이제 각을. 각을 저녁에는 밤에는 소주. 소주 네. 각을 근데 강원 선생님이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막 이 하반신 쪽에서 냄새가 나지 상반신은 괜찮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정말 있는 건가 싶은. 원래 양치를 안 하면은 이정 선생님이랑 가까이 가면은 그치. 있어야 돼. 근데 없어 선생님은 그치, 그냥 그렇긴 하지. 정상인이셔. 신기하다. 신기한. 저도 좀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네, 잠깐 선생님 칫솔 안 쓰는 얘기로 샜었는데요. 네. 다시 돌아와서 강원 선생님은 양치를 안 합니다. 2번입니다. 2번. 예, 자연스럽게 2번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게 몸이 상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글자가 그런 기운들을 양쪽의 기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1번도 뭐 말씀 나누시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금 1, 2, 3번, 5번 다 얘기했고요. 저 4번 얘기만 남았습니다. 일에 관한 일에 관한 얘기요. 네. 저는 디자인 일 계속 하시는 건 좋다고 봅니다. 예, 지금 그나마 자기를 지켜야는 옷을 이런 만들고 활을 쓰는 일이니까 병화 그것도 병화를 하고 이제 옷은 뭐 또 목과 관련 옷은 또 목과 관련돼 있고요. 이 일을 꼭 좀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개인 사업 또 급제가 또 용신이기 때문에 멀티태스킹도 괜찮습니다. 부동산 강력하게 권합니다. 네. 뭐 경매라든지
그러면 임대 사업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 뭐 그 돈을 쓰면서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일들이다. 근데 개인 사업 이야기도 잠깐 하셨거든요. 네. 개인 개인 사업으로- 사업도 괜찮은데 대운의 흐름상은 좀 많이 그 몸이 축나는 것만큼 네. 결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몸 상태가 그렇게 개인 사업을 할 만큼의 본인도 좀 이제 그런 부분에 한 걱정을 하시긴 하는데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 정도는 일단 그냥 다니던 직장에서 예, 직장 다니시거나 자기 건강 회복에 전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민년, 그러니까 그 연도가 이제 이민, 개묘, 갑진 이렇게 일단 연운이라도 좀 더 받쳐주는 쪽으로 가실 때 뭔가 다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일단 같아요. 기력을 회복하시고. 네. 근데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어쨌건 인성의 문제였잖아요. 네. 그 인성이 어머니를 뜻하기도 하는데 네. 뭐 어머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헬리콥터맘 이후로는. 네. 근데 뭐 어머니께 용돈을 붙여드린다든지 네. 뭐 자주 찾아뵙는다든지 그건 뭐 그것도 기본 옵션인가요? 그건 기본 옵션이죠. 예, 어머니한테 용돈 보내세요. 많이 보냈어요. 네, 뭐 돈을 버셨다고 아니 많이 하니까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같은 날. 네. 그러니까 일에 오차도 없이 예, 가급적이면 3일이나 8일, 13일, 18일 날. 목을 기우 상팔목으로. 목을 의미하는 숫자들입니다, 여러분. 네. 야 나중에 강원 선생님 자제분들이 돈 안 보내면 큰일 날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아요. 괜찮아. 우리 아들한테는 내가 귀신이야. 그래요? 우리 딸한테는 아들은 내면 보내야 돼. 안 보내기만 하거나. 요거 잘라서 드릴까요, 선생님? 아주 쫓아다니면서 저주할 거야. 군대에서 설마 이 방송을 듣고 있진 않으시겠죠? 네. 네, 여기까지 불타는 개복치님 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축 일주가요. 네. 이건 제가 느끼는 굉장히 공통점인데 네. 실제로 정축 일주가 잔병 치레가 많아요. 네, 많이 왜냐하면 편재 편관이잖아요. 네. 그만큼 뭐랄까 하면 외부로부터의 어떤 네. 또 손상을 당하기가 쉬운 네. 거친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정축일주의 많은 여자분들이 보면은 전부 뭐 골골하거나 어디 지병이 크게 있거나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 병원 가면 원인이 없거나 특히 뭐 그런 이제 순환 면역계통 질환에 굉장히 취약하거나 거의 대부분 내가 볼 때 한 7-80%는 좀 그런 걸로 좀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지장간의 개수와 신금이 네. 건강 쪽으로는 좀 키가 되는 글자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을목, 그러니까 진중에 이제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을목이 좀 중요한 작용을 할 거고 또 막 그런 속설들 많아요. 뭐 정축일주들이 일지에 이제 묘잖아요. 무덤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막 그런 식의 어떤 악담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 정축일주가 이게 정신적인 활동과 그런 에너지들이 좀 강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육체적으로 그걸 같이 이제 균형을 맞추려면 반드시 인성의 후원이 이제 필요한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32세 이전에는 그게 잘 돼 있었단 말이에요. 대운의 목기운이 예, 대운의 목기운이 정말 잘 가보울미 이렇게 정말 잘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너무 청춘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건강도 돌봐가면서 돈을 좀 버셔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강원쌤의 진심 어린 충고와 솔직한 말씀으로 감동 많이 받고 있습니다. 3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쓰셔야겠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살짝 여쭤봤는데요. 예, 아직 기별이 없다고 이제 하시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왜 다른 말씀하세요? 네, 지금 많이 써오셨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러세요? 네, 그리고 지산 선생님의 남다른 시각과 깔끔한 정리 너무 좋아요. 그리고 죽돌님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결같은 근자감 사랑합니다. 이게 무슨 근자감이야. 나 근자감 없는데. 네, 어쨌건 오래오래 달라시네요. 그냥 너는 사는 게 목표야. 사는 게 뭐? 선생님 너무 생존이 목표긴 하죠. 네. 아 그래? 네. 이것도 인정하면 사람만 있으면 오늘 특히 그래. 오늘 네. 일단 우리는 가늘고 길리에 살자. 네.
저는 뭐 예전에 그 그러니까 이제 지켜야 될 목숨보다 더 지켜야 될 명예 같은 거 우리 갖지 말자. 네. 저는 예전에 강원 선생님이 수강생이 강원 선생님 수업 때 들었던 말을 전해주는데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네. 제가 들은 거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약해서 말하면 죽돌이 이 새끼는 말이야 을목이라서 지 안에도 간목이고 지 안에도 간목이라서 젊을 때는 안에 빨아먹고 살고 늙어서는 안에 빨아먹고 살고 야 이거 참 좋은 인생이다. 내가 좀 그거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막 선생님, 보좌해주고 막 아니 은근히 강의하실 때 네. 말씀 많이 하시나 보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 사기 결혼 당한 거랑 자 이거 맞잖아 사기 결혼. 그게 살아있는 야 표본이라든가. 사주를 바꿔서 하는 건 다 사기. 그렇죠. 그게 고의적이든 아니든 결과적인 사기 결혼이야. 법리적 해석 옛날 같으면은 그거 저기 조선시대 같으면 송삭감이다 너. 네. 사주단지에 사주 단자를 사주 틀리게 바꿔 써가지고. 틀려서 그렇죠. 버리면 그거 송삭감이야. 아니 근데 그게 그렇게 안 좋아요? 아니 계속 이러시니까 제가 계속 걱정이 돼서 내가 보기엔 거의 끝장난 거지. 제가 신약하거든요. 네 이렇게 시작은 저희가 조금 조용히 시작을 했는데 또 말씀을 나눠보다 보니 또 특유의 라자명의 이 네. 뭐랄까요 명랑함이 나왔나요? 생각이 없어. 네, 잘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혹시 정축일주 마무리 전에 뭐 제목 같은 게 이렇게 떠오르신 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에는 이게 완전 그냥 강원 선생님의 일로 받아들여져서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이렇게 되나 봐요. 네. 저는 뭐 누가 예, 주셔도 호의가 지나치면 권리인 줄 아는 거야. 어? 의묘의 특징이죠. 네. 저는 그런 거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없을까요? 자, 창규야 빨리 말해라. 근데 오늘 다 틀려가지고 진짜 요즘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런 틀림 속에서 뭔가 이렇게 네가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너는 발전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예전에 제가 방송하면서 중간에 튼튼히 선생님 두 분 선생님이 하는 말씀을 이렇게 네. 적어놨거든요. 네. 하나도 없어 지금. 요즘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같이 막 웃고 떠들고 재밌으니까. 아니 지금 창규 여기 저기 대본에 X만 있습니다. 세모가 하나 있네. 이거는 혹시 뭐 지정관 관련해서 이렇게 교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선문학 같지만 네. 주머니 속의 진주도 진주다. 네. 원래 선문답은 해다 가르쳐 주면 공부가 안 되잖아. 이거 풀어야 되는 푸는 거예요? 건 천자예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풀어주시네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자신의 매력을 그걸 알아주지 않더라도 화내지 말아라는 뜻이고, 네. 어차피 진주는 진주이므로. 네. 그리고 정축일주는 지장간의 움직임을 잘 살펴야 된다. 속에 숨어 있는 주머니 드러난 것보다는 숨어 있는 네. 기운들의 움직임을 잘 살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유, 주머니 속 진주도 진주다 끝.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해설 안 해줬어요. 청자들이 막 근데 너무 감론을 막 있어야 어려웠어. 되는데. 너무 어려워서. 네. 오늘 정축일주 첫 번째 시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정축일주 추가 사연과 남심 여심 공약도 진행하겠습니다. 정축일주 다음으로 이야기 나눌 일주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육식갑자 대장정의 24번째 일주는 최태풍 2020 님이 남겨주신 갑진일주 사연입니다. 가장 또 이렇게 그 뭐랄까 가장 논쟁적 일주이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굉장히 길게 사연을 남겨주셨다가 저희가 방송에서 다시 한번 그 글자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정돈을 하셔서 2차 도전이라고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역시 깔끔한 갑진일주. 죽돌님 감사합니다.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끝.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